빅! 앤 스몰 시간입니다. 자, 빅앤스몰 오늘도 이제 또 하나의 이슈를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김민재 선수와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나폴리가 이제 진짜 우승이 얼마 안 남았어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이제 사실상 스쿠레토는 확정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요? 네, 89-90 시즌 이후 처음이니까 네. 나폴리로서는 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마라도나 이야기를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라도나 때 이후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놀랐고 네. 혹시 그때 보셨나요? 마라도나 때? 못 봤어. 아. 야, 너 자꾸 나를 무슨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든가 신석기 시대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적어도 철기 시대부터를 얘기해 주세요. 아, 철기 시대부터? 네. 알겠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그러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부터. 후반부터? 네. 예. 아무튼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나폴리의 스쿠데토 정말 오랜만에 리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역으로서 활약을 올 시즌 하고 있는데 다음 시즌 나폴리에 대유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매체는 프리미어리그로 떠날 것이다. 왜냐? 네. 바이아웃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일단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네, 5천만 유로라고 하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한 팀이 이 김민재 선수를 원하고 김민재가 만약의 경우 바이아웃 금액을 높이기를 원한다면은 7천만 유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언론상에서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한 팀은 김민재 선수에게 더 높은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이런 계약 조항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오피셜이 아닙니다. 네. 내부적인 얘기는 항상 정말 내부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자분들께서 혹은 현지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다룬다 하더라도 이거는 추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참고할 만한 부분은 막상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갈 당시에 바이아웃에 대한 언급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도 바이아웃에 대한 언급이 있긴 있었지만 적어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따라서 그 팀이 바이아웃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적어도 작년 여름 혹은 겨울까지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이아웃 금액이 그냥 일정하게 5천만 유로로 정해져 있을 가능성도 적진 않은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관련해서 이적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김민재 관련된 소식도 굉장히 다양한 소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는 김민재를 잡기 위해서 연봉을 높게 책정해서 제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반면에 나폴리가 김민재 떠나갈 것을 고려해서 새로운 센터백을 좀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름이 지나봐야 이 김민재 선수의 이적도 그렇고 네. 이적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정말 여러 구단과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구단으로 이적했으면 좋을지 저희 빅앤스몰에 김민재 선수의 차기 행선지 원픽 각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신껏 리버풀입니다. 네, 리버풀. 왜냐 리버풀이 지금 벨링엄을 놓쳤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리버풀이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분산 투자하겠다. 포지션별로 분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드필더 영입에 사실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지만 굳이 포지션 분산 투자할 거면 금액도 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김민재 선수를 센터백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유럽의 그 어느 구단들보다도 리버풀이 무조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 서둘러야 한다라고 추천을 하는 입장입니다.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센터백 한 명에 5천만 유로를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인가요? 벨링엄을 리버풀이 포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은 분산 투자하면서 써야 됩니다. 각 포지션별로 그 정도 금액은 써야 벨링엄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구단이 양심이 찔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다가오는 여름에 어느 포지션을 보강해야 되나요? 일단 미드필더. 네. 미드필더 제 생각에는 그래도 2명은 데려와야 됩니다. 미드필더 2명. 네, 그리고 센터백도 데려올 수 있으면 좋아요. 네, 센터백 3명. 여기서 리버풀이 이 센터백을 얘기하는 이유가 마팁이 굉장히 지금 폼이 많이 떨어졌고요. 네. 나이도 많이 찼고 조고메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나테 선수도 사실 잔부상이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이 반다이크의 파트너에 대해서는 사실도 지금 조합을 짜는데 애를 좀 먹을 수 있거든요. 코나테가 제일 낫지만 코나테도 자주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주전 경쟁을 할 만한 옵션으로 김민재 선수가 좀 영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버풀이 보강해야 될 포지션은 칼빈 램즈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오른쪽 풀백의 백업이 될 수도 있고 공격진은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자, 장기적으로 오른쪽 인포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면 3+1 또는 3+2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센터백에게 5천만을 투자한다는 거는 네. 2억 유로 정도를 여름에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여전히 리버풀의 수뇌부를 믿는군요. 왜냐? 이 정도도 안 하면 진짜 단단히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네. 그 정도 돈 안 쓸 거다? 그러면 벨링엄 데려와라. 그러면 벨링엄 데려와서 바로 승부를 지었으면 아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팬들의 마음이죠. 그건 그렇죠. 네. 근데 뭐 바르셀로나 관련 얘기도 좀 비슷한 의견 내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예. 네. 팬들의 그렇습니다. 의견입니다. 어쨌든 저는 리버풀이 원픽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리버풀은
더 급한 포지션이 사실 미드필더이긴 합니다. 미드필더에 2명을 그래도 저는 최소한 데려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 2명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뭐 지금 마운트 얘기 나오고 있고 맥칼리스터 얘기 나오고 있고 아니면 뭐 카이세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거든요. 근데 2명 정도 영입을 하면 아마 리버풀은 그 이상으로 다른 포지션에 또다시 돈을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보강을 할 거면 저는 그러면 센터백보다는 그래도 미드필더에 보강을 하는 게 낫다. 근데 제가 아는 리버풀 보드진이면 센터백 보강도 안 하고 미드필더 2자리 보강도 안 하고요. 미드필더 1자리 보강하고 유망주 영입한 다음에 끝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필요한 건 맞지만 네. 과연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이 5천만이잖아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김민재 선수의 이 바이아웃 금액이 최소 5천만이라고 봤을 때 이 네. 금액을 줄 수 있는 클럽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미어리그 클럽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클럽 중에서 그래도 무언가 세대 교체를 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팀들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계속해서 수비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메가이어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린델레프도 있고 네, 에릭 바이도 처리할 가능성이 크고 에릭 바이 임대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민재 선수 영입을 추진하지 않을까. 물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하고 라파엘 바란이 있긴 하지만 올 시즌 부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민재를 영입해서 수비진을 조금 더 두텁게 가져가고자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테나흐 감독 밑에서 김민재가 뛰는 걸 보고 싶어요. 네, 저는 김민재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아약스에서 뛰던 데리히트를 처음 봤을 때 좀 유사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약간 덩치 같은 것들이 좀 뭔가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뭔가 둘이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네. 매칭이 되긴 돼. 그래서 아약스 시절에 데리히트를 정말로 잘 썼거든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김민재도 정말 잘 활용하지 않을까? 테나흐 감독이 그런 측면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으로 이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박지성의 팀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분명히 메뉴가 김민재를 원한다면 박지성이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와 그렇다면 그리고 만약에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련해서 한국인 선수 링크가 나는 또 한 명의 선수가 사실 이강인 선수도 있긴 있어요. 네. 루머로만 봤을 때 만약에 이강인, 김민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일원으로 뛴다 그러면 이거 뭐 엄청난 그림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 입장에서는 올 시즌 수비 보면서 너무 답답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하고 바란이 있을 때는 그런 건 없었지만은 메가이어가 정말로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잖아요. 좀 화가 나게 만들죠. 근데 김민재가 온다면 이런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국인 선수로 이미 재미를 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박지성이라는 카드로. 엄청난 재미 봤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라는 카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바르셀로나로 와야 돼. 김민재 아라고. 네. 아름답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바르셀로나는 돈이 없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맨유를 강력하게 밀겠다. 저는 원래 지난 시즌 이적 시장까지만 해도 첼시도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첼시가 이제 쿨리발리 선수를 이제 데려왔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품은 거지만 게다가 지난 1년 사이에 장지현 의원님의 표정이 요즘 좀 정말 많이 굳어지셨어요. 네. 첼시가 너무 이제 어려운 시간을 겪는 바람에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첼시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 클럽 대항전 그리고 구단의 어떤 앞으로의 운영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지금 좀 의문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지현이 형 로만 시절에 네. 너무 해맑았어. 옆에서 보셨잖아요. 너무 사람이 밝더라고. 항상 축구를 좀 재밌게 보시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첼시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당연히 센터백이 필요해요. 센터백이 필요한 팀들은 지금 당연히 김민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첼시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감독이 누가 될지 몰라.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와야지만 구단과 얘기해서 김민재 원한다, 뭐 원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김민재 영입한 다음에 감독 영입하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첼시의 경우는 새 감독이 백3를 쓸지 백4를 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미 최근에 센터백 포지션 보강을 많이 했어요. 웨슬리 포파나 쿨리발리, 겨울에 바디아실까지 내려왔죠. 이런 걸 보면 센터백에 대한 보강을 티아고 실바가 여전히 잘 뛰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복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다른 포지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강을 이번에 첼시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파라티치 단장마저 사임을 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단장과 감독이 오고 나서 그제서야 김민재를 영입하려면 움직이지 않을까. 게다가 유럽 클럽 대항전의 진출권이 현실적으로 이제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팀들과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만약에 경쟁이 붙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네. 아무래도 적지 않겠죠.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맨시티가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다. 하이제킹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맨시티는 또 지금 수비 라인이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수비 라인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토미야스 선수가 사실 최근에 못 나오고 있잖아요. 살리바 토미야스가 동시에 못 나오면서 토미야스가 우측 풀백을 못 보니까 화이트 선수가 계속 우측 풀백에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오른쪽 풀백에 토미야스 이외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영입 자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토미야스가 부상을 잘 털어서 다음 시즌에 이제 오른쪽 풀백에 훌륭한 주전 경쟁자를 꾸준하게 뛰게 된다면 베나이트 선수를 센터백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살리바, 마가이앙이스, 화이트까지 센터백의 뎁스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면 추가 센터백에 대한 보강을 굳이 김민재 선수까지 노려보면서 하진 않을 수도 있죠. 이것을 돌려보면 네. 아스날 입장에서는 센터백이 아니라 라이트백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아스날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5천만 유로를 투자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한 팀 한 팀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결국 결론은 저는 맨유예요. 물론 리버풀 팬들은 코베 입장에서는 리버풀을 강력하게 추천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유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민재 선수가 이 1996년생 25살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뛰던 시절을 보면서 축구 선수로 성장했기 때문에 맨유라든가 이 박지성이라든가 동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맨유에서 타네어 감독이 전화가 오면 김민재가 오케이 그러지 않을까? 저도 사실 뭐 리버풀 얘기를 처음에 하긴 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유가 올 시즌 내내 김민재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데 아주 출전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가는 행선지는 조금이라도 나폴리보다는 그래도 김민재 선수의 출전 시간을 스팔레티 감독보다는 좀 관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많은 경기 뛰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네, 너무 많이 뛰긴 네, 했죠. 이게 지친 게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보였기 때문에 월드컵까지 또 소화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게 되면 바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김민재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엔 린델로프, 맥과이어 둘 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굉장히 좀 애매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이적 시장에 둘 다 한꺼번에 정리되진 않을 공산이 커요. 둘 다 나름대로 가격이 좀 있는 선수들, 뭐 주국같이 포함을 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다른 구단들이 과연 이 두 선수를 확실하게 사들일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문이 좀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둘 중에 한 명만 매각이 되고 살아남는 한 명은 4순위 센터백 뭐 김민재, 바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다음으로 후순위를 좀 다투는 센터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맨유를 추천하긴 하는데 은근히 그런 생각도 있어요. 판다이크랑 김민재가 같이 뛰는 것도 좀 보고 싶다.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그리고 반다이크랑 김민재가 같이 뛰면은 김민재가 반다이크에게 무언가 많은 걸 흡수하지 않을까?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제가 테네어 감독이 전화하면 이거 무조건 오케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클럽 감독이 전화해도 이거 무조건 오케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지만 문제는 리버풀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좀 희박하다는 얘기 되겠죠. 네, 그래서 역시 현재 시기에서 뎁스 뛸 수 있는 위치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확실히 김민재 선수에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저희 빅앤스몰이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최적의 행선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아웃 금액이 책정돼 있어요. 네.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5천만 유로예요. 그러면은 김민재를 영입하기를 원하는 팀은 분명히 다 5천만 유로를 나폴리에게 제한할 겁니다. 네. 그러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폴리는 어차피 이 팀에게도 5천만 받고 저 팀에게도 5천만 받으면 결국 선택권은 선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재가 골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야, 선수가 자기 팀을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잘했기에. 저는 제 인생에서 뭘 골라서 간 적이 없어요. 골라 먹은 적은 있습니다. 메뉴판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디서 나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야 여기 이 중에서 여기 이런 적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소위 얘기하는 빅네임, 빅6 중에서 이 많은 팀들이 김민재를 원하고 있고 김민재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김민재 선수가 그만큼 놀라운 활약을 나폴리에서 펼쳤고 나폴리가 스쿠데토를 차지한다면 김민재는 당연히 나폴리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떠난다면 떠나게 되는 거겠죠. 김민재에게 다 전화할 수 있어요. 감독들이. 그래서 김민재의 위치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도 골라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정말 훌륭한 활약을 했고요. 이제 빠르게 리그 우승 확정 짓고 또 나폴리 지역적으로 얼마나 크게 환대하고 축제를 해주겠습니까? 네. 김민재 선수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주 한껏 즐겼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차기 행선지와 관련된 이적 시장 관련 스토리들까지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흥미로운 시간들이 쭉 있을 거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야,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투펀치잖아. 네. 여름에 김민재 선수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잠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여기 있어도 저랑은 빅앤스몰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론 정순주 아나운서도 불러주지 않는 네. 빅앤스몰에는 네. 김민재 선수가 안 나오겠지. 그렇다 할지라도 네. 원투펀치에서 김민재 선수 한번 불러서 이적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럼요. 뭐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이적을 결심했나 그쵸. 뭐 이런 이야기 나누면 조회수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 시즌에 대한 뭔가 후일담 들어도 좋고 그럼. 지루 막을 때 어땠냐 막 이런 그럼. 것들. 네. 와, 제작진에게 아이디어도 줘. 하지만 섭외는 못 해주잖아요. 그쵸. 섭외는 각자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섭외는 저희가 책임질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김민재 선수와 관련된 이슈를 가장 주요하게 다뤘다는 점.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좀 뭔가 여름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 김민재 선수를 섭외하면 좋겠지만 섭외가 안 된다면 갑한대라도 좀 여기 세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김민재 다 섭외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상 빅! 앤 스몰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호흡이 안 맞아. 다음 주부터 맞춰올게요. 안녕. 안녕!